보라색, 파란색.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스텝 2 가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니네 풀어서 내. 그거 큰 종이로 준 이유가 거기다가 풀이 좀 잘 써놓으란 뜻이었어. 블라는 풀이가 되게 길긴 한데 블라는 너무 칸이 좁아서 풀이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연립방정식이냐? 거기랑 고차방정식 부분이랑 그리고 다음 시간이 그 부등식. 근데 니네 내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에 그 친구들 보니까 그 수학 상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 푸는 거조차도 까먹었더라고. 근데 부정방정식 푸는 거 기억나? 몇 가지 유형이 있었어? 일단 부정방정식 문제는 알겠니? 왜 걔네가 부정방정식이 되는지도 문자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으면 문자 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어야지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해를 구할 수가 없어야지 정상이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부정방정식이. 제가 만약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기억에 이제 탁 맡겼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긴 한데 여기까지 한번 그럼 사전 테스트를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볼게. 부정 방정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막혔어. 실수 조건 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정수 조건 내에서 풀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치? 그쵸? 정수 조건에 있는 문제는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 개 어떤 숫자, 상수가 나와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이지. 얘가 5,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는 뭐 1차, 2차지만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어서 억지로 인수분해 형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A로 묶었을 때 B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억지로 B 플러스 1을 만들죠. 그러면 양쪽에다 1을 더한 거니까 6을 만들어서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이 6이다. 뭐 이런 거 푸는 거는 꼭 제가 부정방정식이야 이런 생각 안 해도 풀 수 있잖아.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건 이거야. 실수 조건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이거는 진짜 실수를 이용하는 거든. 실수의 고유한 특징이야. 허수는 저게 깨져. 실수는 제곱을 하면 0 이상이다. 근데 제곱했을 때 최소가 0인데 더해서 0이라는 소리는 앞에 것도 0, 뒤에 것도 0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거가 있고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상황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냐고. 저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실수 조건에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것도 하나를 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 기억 속에 이거랑 이거로만 이렇게 양분되어 있더라고, 생각 속에.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더 시험 문제에 나와요. 너무 일반적이잖아. 근데 판별식이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가 내가 더 개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숙제 하나만 찾아볼게. 여기 있었던 거. 가려워. 바꿔야지.
더 개념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작년에 언니들 썼던 책이 더 개념이었었거든. 여기 있었던 것 같다. 숨 막힐 것 같아. 더 개념. 며칠 전에 보여주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장난쳤던 게 니네 있을 때 아니었냐? 아니었나? 더 개념이 2차 방정식. 내가 여기 어디서 봤어? 기다려. 방정식 절대값 가우스 근각계수 작성 정수근. 내가 이 얘기를 특강 때 한 번 했었는데 너희들이 기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두 개의 문제를 이제 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가 연속되면 두 정수래.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매우 쉬운 문제죠. 곱으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4는 0.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x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2m 마이너스 4는 0. 얘네도 두 그 모두 정수. 잠깐. 다른 항은 다른 은의 두 배보다 1만큼 크다?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그냥 정수라고만 할래. 여기도 정수 조건에서 방정식을 푸는 거고 두 근 모두 정수다고, 여기도 두 근 모두 정수래. 그랬을 때 자연수, 여기서 자연수 m의 값이고 여기서는 상수 왜냐하면 m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쟤네를 왜 내가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지 잘 생각을 해봐. 차이점부터. 저 둘은 푸는 방법이 다르거든. 밑에 있는 가로 2번에 있는 거 두 문제가 살짝 달라.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이 전부 다 이제 기억 속에서 없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아마 헷갈리는 유형들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 우리가 저런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 때 완전제곱식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이제 문자가 하나 나왔을 때이긴 한데 문자가 이제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랬을 때는 일단 얘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게 밑에 있는 문제긴 한데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정수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나. 그리고는 이 경우에는 m의 값을 소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오히려 만든 다음에 m을 소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2배에서 둘이 빼면 2알파 더하기 2베타에서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한 게 여기에서 이걸 뺀 거죠. 그러면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는 억지로 이제 만드는 거야. 알파로 이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베타. 그럼 여기도 억지로 2 마이너스 베타를 만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4 한 거죠. 그럼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 0이야? 빼기 4 맞지? 2 알파로 묶으면 2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플러스 2가 나오려면 2 마이너스 베타.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뭐야, 이거는 확 나와버리잖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가 0인 거야. 둘이 더해서 몇 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둘이 곱했어. 여기다 2를 곱했어. 2알파 더하기 2알파야. 거기서 얘를 뺐어. 빼기 m. 2m 없어져. 플러스 4가 됐겠지? 그 다음에 알파로 묶어. 그러면 2 마이너스 베타야. 네, 마이너스 2로 묶어. 그러면 다시 또 2 마이너스 베타. 그러네. 0이 되는 거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그냥 0인 거잖아. 문제가 이상한데? 뭘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2m-4. 2m-4.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네가 곱해서 0이 나오면 문제 못 푸는데? 뭐지? 잘못 썼나? 그래서 뭐 곱하기 뭐 해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2배보다 1만큼 크다가 나와 있구나. 이 문제를 그냥 이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조금 다르기는 하네. 그럼 얘를 내 마음대로 바꿔야 되겠다. 얘를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를 얘를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 3, 2 정도로 해놔야겠다. 얘가 2, 그러면 얘가 2,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아니라 그러면 빼기 4 한 거지. 그럼 여기도 빼기 4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얘가 다시 마이너스 2였으니까 2 마이너스 알파에 2 마이너스 베타가 그러면 2. 그래서 몇 개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이제 m의 값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가 1 곱하기 2였어. 그러면 그때 알파는 3이고 그때 베타는 0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m의 값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2m 마이너스 2였었으니까 0 플러스 2, 1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까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맥시멈.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두 번째 유형이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풀면 안 돼. 저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요 m의 값이 두 번째 거는 얘네가 둘 다 1차로 되어 있지. 근데 두 번째 거, 첫 번째 유형을 저렇게 풀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m, 알파 곱하기 베타가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4야. 그럼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안 없어져서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문제에 저 앞에 있는 저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저 친구는 다른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몇 가지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그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는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풀린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x나 m의 값은 다 실수잖아. 그 실수라는 말을 실근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요때도 이렇게 푸는 거고 간혹가다 요 m의 값을 y로 바꿔서 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너희들이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y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4. 이렇게 된대.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긴 한데 문제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야. 푸는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서 내가 근해 공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4 이렇게 없어졌어. 그러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쉬워지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m의 값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지 않아. 부정 방정식 중에 우리는 특수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정 방정식만 푸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 자연수 m이라고 했잖아. m의 값이 자연수이면서 얘가 실수로 이제 나와야 돼. 그리고 x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지? 그래서 이 판별식, 근해 공식으로 접근했던 거는 실수가 아니라 정수인 이 근을 실근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근해 공식에다가 넣은 거야. 일단은 근해 공식에다가 넣어주고, 그러면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근해 공식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는 거야.
근해 공식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루트가 없어지면 정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4보다 작은 제곱수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14보다 작은 제곱수들이 뭐가 있냐면 9, 4, 1, 0. 제곱수 내지는 0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m의 값이 이제 자연수들이 나오겠죠? 9가 되려면 5가 되고 4가 되려면 10이 돼야 되고 1이 되려면 13이 되고 14. 이런 수들을 이제 찾아서 푸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 둘만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m을 갖다 써서 문제를 냈어. 근데 차수가 똑같이 1차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정수 조건에서. 근데 하나는 2차야.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넣어. 또 언제 또 쓸 수 있냐? 저 m의 값이 m이 아니라 y로 표현을 많이 해. 시험 문제들에서 보면. 그러면 x제곱 빼기 2xy 이런 말이 나와. 2차식이야. x와 y가 나 2차식이야. 근데 이런 상황인 거야. 저 상황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쟤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생각을 해봐. 저렇게 나왔어. 그럼 너희들 기억 속에는 쟤를 어떤 거 제곱 더하기 어떤 거 제곱은 0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 y를 나눌 수가 없잖아. 기존에는 이렇게 y 나눠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딱딱 만들어졌는데 안 만들어져.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안 만들어진다. 노다. 그러면 근해 공식으로 가면 돼. 그때 근해 공식으로 가는 거야. m의 값을 생략할 수가 없다. 정수 조건인데 근해 공식으로 가. 완전 제곱식 두 개는 0이 안 돼. 못 쪼개겠어. 그럼 근해 공식으로 가.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크게 세 개야. 완전 제곱식 두 개는 0. 그 다음에 정수 곱하기 정수는 얼마?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럼 근해 공식.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서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한두 가지만 너희들이 기억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빼고는 뭐 중학교 때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지. 나머지는 그냥 하시면 돼요. 부등식도 한번은 살펴보기는 하겠으나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1학년 부분의 문제들은 조금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지 돼. 어쨌든 나는 뭐가 무서우냐면 니네가 선행도 하고 다 하고 내가 볼 때는 참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좋고 이제 1학년인데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왔어. 힘 빠져서 쌤 저 때려쳐야 될 것 같아요. 나 진짜 괜히 고쳐온 것 같았어. 막 이럴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까 봐 겁이 나. 그래서 시험을 자꾸 많이 봐야 돼. 시험은 많이 볼수록 늘어. 진짜로. 그러니까 시험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하라고. 세상에 어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시험 문제를 맞히는 거는 진짜 불가능이야. 그거는. 그래서 내가 쪽집게가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는 유형 없이는 뭔가 가야 될 것 같으니 그 부분들을 조금 짚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텝 2에서 최대한 핵심적인 문제들만 내가 잔소리 할 수 있는 문제들만 골라볼게. 이렇게 하는 것도 2학년 애들은 이렇게 하지도 않아.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죽어라 질문해. 근데 니네는 저렇게 잘 안 해서 그 뒷시간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 시간이 제일 마음 편한 시간이라고. 뒤에 내가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평일날 못 나올 것 같으면 해결하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제가 먼저 보고 싶었던 문제는 5번 설명을 했는데 스텝 2에서 5번 스텝 2에서 5번이 스텝 2 이 안 풀었잖아. 잠깐 이 문제 나한테 누가
질문을 했구나. 그랬던 거야. 이거를 하는 것도 아프다.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난 맞는지 모르겠는데 풀이를 못 봐서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보기차식이잖아.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유리수 피 키우고 그 다음에 얘네가 분명히 제곱들인 거니까 얘네가 알파, 베타를 갖는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k는 0이야. 얘네가 4근 중에 2근의 합이 1이 된다. 2근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원래는 지금 내가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생각을 접근했던 거는 일단 처음 생각대로 접근 한번 해볼게. 얘네들이 어차피 보기차식이니까 크게 보면 A라는 해와 크게 보면 이제 X제곱이 B라는 해를 이제 가질 거고 얘네는 어떤 거에 대한 제곱인 거니까 알파가 하나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얘네들 중에 2근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둘이 돼서는 1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둘이 더해서는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서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근계간을 제가 썼겠죠? 여기서 근데 또 살필 수 있는 게 근데 내가 문제점을 되게 많이 발견했어. 이렇게 해서 풀고서 맞추기는 했어. 그래서 맞추고 나니까 신기한 거야. 왜냐면 내 풀이에 문제가 되게 많아. 일단 풀어볼게요.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어쨌든 4근의 합은 0이 되는 것도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2개씩